안녕하세요. WD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큐알에서 다룰 내용은요, 이제 다항식의 정의, 그죠? 다항식의 정의와 다항식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에 관한 정의요, 그쵸? 정의를요, 다뤄줄까 합니다. 정의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충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명확히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보시고 문제 보면서 찍어보시고, 알겠어요? 쳐다보시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쵸? 자, 출발합니다. 자, 다항식 있는데요, 다항식. 이제 원래 다항식 전에요, 다항식은 크게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어요. 단항식과 다항식.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단항식은 항이 홀로 단자야, 홀로 단자. 항이 한 개 있는 식을 단항식, 그죠? 단항식, 항이 하나 있는 걸 단항식이라고 해요, 그쵸? 다항식은요, 이게 마늘 다자입니다. 마늘 다자. 그래서요,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항이 두 개 이상 있는 식을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항이 하나가 있건 두 개가 있건 몽창 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다 다항식이라 불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항식, 다항식은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나눠 얘기하면 항이 하나인 식 단항식, 항이 여러 개인 식 다항식, 그렇죠? 두 개 이상씩 다항식.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항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가지 말고 몽창 다 사실은 다 다항식이라 불러준다. 됐죠, 여기까지요? 네. 단항식이건 다항식이건 이제 앞으로 다 다항식. 여기에 뭐가 중요해요? 아니, 항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항이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여러 개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일단 항을 정의합니다. 항은요 수나 문자가 곱해진 덩어리요. 곱해진 덩어리. 수나 문자가 곱해진 그 하나의 덩어리, 덩어리요. 수나 문자가 곱해진 하나의 덩어리 자체를 우리는 항이라 불러줘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이제 곱했다고 할 때 곱하는 건요, 곱은요, 뭐 한다고요? 생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곱은 생략하니까 수나 문자를요, 곱하기를 다 생각해버리고 부호까지 포함해서 쭈르륵 몽창 모아놨어. 그 모아놓은 곱셈을 생략하고 모아놓은 그 덩어리 자체가 바로 뭐다? 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항이 한 개짜리인 게 단항식, 그런 항이 더하기 빼기로 여러 개 이어진 게 다항식인데, 뭐 굳이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다항식이라 불러준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의 정의는 이제 어떻게 수나 문자가 곱해진 그런 덩어리를 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개수요.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요, 개수라고 했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한다. 그렇죠? 개수의 정의는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인데요.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은요, 나중에 좀 더 가게 되면, 이 문자는 항상 무슨 문자가 있다고 강의했어요? 변수인 문자와 상수인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자는 무슨 문자냐면요, 변수인 문자예요, 변수. 그러니까, 변수인 문자 앞에 곱해진 수인데요. 당연히 상수인 문자도 수니까, 어차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요, 상수인 문자도 수니까 문자 앞에 문자가 있어. 그게 개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하여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정의가 이거야. 개수의 정의는 변수인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들, 그놈들을요, 해당하는 문자, 변수인 문자의 개수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알겠죠? 개수다. 자, 상수항이요. 상수항의 정의는 뭐냐면, 상수항은요, 변수인 문자가 없이요, 변수인 문자가 없어요. 수로만 이루어진 항입니다. 그렇죠? 이루어진 항. 그러니까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요, 뭡니까? 우리는 상수항 이렇게 불러줘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변수인 문자가 하나도 없는 항들은 다 상수가 되는 거야. 물론 여기도요, 변수인 문자가 아닌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가요, 다 문자가 아니라 변수인 문자, 상수인 문자가 있는데 변수인 문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일단 항, 개수, 상수항. 항은요, 수나 문자 곱해진 덩어리. 그 덩어리에서 문자, 변수인 문자 앞에 곱해진 놈이 바로 뭡니까? 개수. 그렇죠? 다음에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가 변수인 문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 항이야. 그런 항을 뭐라 불러준다고요? 상수항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죠? 됐죠? 자, 다음에 또 이제 차수요. 차수. 차수는요. 정의가 다음 같아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하나의 항에서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뭡니까? 차수라 불러줍니다. 차수라 불러주는데 근데요. 이때 이 문자도 여전히 무슨 문자입니까? 나중에 이제 문자가 많아지고 날 때는 변수인 문자, 그렇죠? 변수인 문자가 도대체 그 항에 몇 번 곱해져 있냐라고 해서 그 항의 차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만약에 x 제곱이면은 x 곱하기 x가 변수인 문자야. x 제곱이면 x 곱하기 x니까 x가 몇 번? 2번 곱해졌잖아. x 제곱, 그죠? 2차예요, 2차, 그렇죠? x 3승은요, x가 3번 곱해진 거잖아? 3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차수 거기까지요. 그래서 거기 있던 항, 상수항, 그 다음에 개수, 차수에 관한 정의를 끝냈어요. 그렇죠? 단항이 당시 모두 끝냈는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이 좀 필요해. 그렇지? 연습. 자, 그래서 연습 좀 해볼게요. 연습. 자, 잘 봐봐. 연습. 하나 써볼게요. 일단은 뭐 중1 과정이니까 좀 쉬운 거부터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별 얘기가 없으면요. 그냥 만약에 별 말이 없다면 여기 별 말이 없다면요. 문자는 다 모르니까 변수인 문자로 봐주는 게 옳아요. 알겠죠? 별 말이 없다면. 따라서 봐요. 자, 얘는요. x가 몇 번? 2번 곱해졌잖아. 얘가 뭐야? 얘가 x 2차항이에요. x 2차항. 다음에 여기 있던 x가 한 번이죠. x 1차항이죠. x 1차항이고 마이너스 얼마다? 5x니까. 그렇죠? 부호까지 다 챙겨와야 돼요. 사실은 얘가 3x제곱 플러스 괄호하고 마이너스 5x인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얘가 3x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괄호하고 마이너스 5x 이거인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부호까지 다 챙겨와야 된다. 그렇죠? 앞에 있는 부호까지. 다음에요. 여기 있던 플러스 7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플러스 상수항이죠? 변수인 문자 x가 없으니까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x 2차항, x 1차항, 상수항. 이런 것들이 뭐야? 하나의 항이죠. 항. 얘도 항. 얘도 항. 그죠? 그래서 항이 총 몇 개 있어요? 항이 3개가 있는 다항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항이 몇 개? 3개가 있는 다항식이다. 그렇죠? 그래요. 자, 얘기했던 거 차수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x2창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개수는 3이 정답이죠? x2창에 곱해진 숫자 3이 바로 x2창의 개수고, x1창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요. 곱해진 부호까지 갖고 와야 돼. 마이너스 5가 x1창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상수항은 당연히 뭡니까? 7이 되겠죠. 그렇죠? 7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식을요, 이제는요, 이 다항식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요,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다항식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지금은 x에 관한 몇 차요? x에 관한 2차식. 요놈이 가장 차수가 높으니까 x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 x에 대한 2차식, 2차 다항식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항이 3개가 있어. 항은 뭡니까? 수나 문자가 곱해진 것들이야. 이렇게. 더 이상 더하기 빼기는 안 돼요. 2차, 1차 상수항 종류가 달라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류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 더하기 빼기가 안 돼. 따라서 항이 3개인 그러한 뭡니까? 다항식이 되겠고, 자, 이때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2차항, 1차항, 상수항 됐고요. 개수는 변수인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들, 2차항의 개수는 3,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5, 상수항은 7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거 없잖아. 그렇죠? 정의 그대로 익히시고요. 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좀 더 어려운 거 발전해서 봐요. 이렇게 됩니다. x의 제곱, 다음에 뭔가 x제곱, y,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할게요. 3승, y, 3승, 좋아요. 플러스 뭐니까 x, y, z, 다음에 뭐니까 플러스, 7x요. 7y. 이 정도, 7y, 아니야, 7z제곱,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까지 합시다. 자, 이제 문자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요. 이게 만약에 x, y, z가 몽창 다 변수인 문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별말이 없다면 x가 몇 번? 2번, y가 3번, 얘는 몇 차야? 5창이야. 5창. 숫자 써줄까요? 3안에 써주고요. 3, 2 이렇게 써줄게요. 3, 2. 여기 7 썼으니까 그렇죠? 3, 2, 7 이렇게. 좋아요. 자, 이건요. x에 관한 몇 창?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3차. 합쳐서 별말이 없으면 x에 관한 뭡니까? x, y에 관한 5차. 얘는요. 하나, 둘, 세 개. 문자가 3번 곱해졌잖아. 몇 창? x, y, z에 관한 3창. 얘는 5차.
얘는 3차, 얘는 7은 숫자고요. z제곱, z가 2번이니까 어떻게 돼? 2차 이렇게 돼요. 그렇죠? 5차, 3차, 2차. 근데 봐요, 이제 잘 봐.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놔주면 누가 변수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fx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잘 봐. x에 관한 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 x에 관한 식이 무슨 말이야? x만 변수인 식이다. 이렇게 읽어야 알겠어요? 뭐야? x만 변수인 식이야. 이렇게 이름이 붙는 순간에 이제 다 변수인 문자가 아니라 누가 x만 변수인 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x인 문자가 변수가 됐으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림차순과 올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어떻게요? 내림차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쫑쫑쫑쫑쫑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해 나가는 게 내림차순 정리고, 상수항부터 차수가 쪽쪽쪽쪽 올라가게끔 정리하는 게 올림차순에 관한 정리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해. 봐, 그래서 한번 해볼게. x가 변수야. 봤더니 이건 x만 봐. x가 몇 차? 2차. 얘는 x가 1차. 여기 x 없잖아. 얘가 상수항이야. 알겠냐? 상수항이야. 따라서요. x가 2차니까 3y 3승 곱하기 x제곱. 항상 변수인 문자를 뒤에다가 써주세요. 그렇죠? 더하기 이 항도 마찬가지 x 1창이니까 2yz 곱하기 x 더하기 7z제곱 이렇게 돼서요. 자, 이제 x에 관한 식이니까 x가 변수니까 이게 x에 관한 몇 차? 2차항. x에 관한 몇 차항? 1차항. 얘가 바로 뭐니까 x가 없으니까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때 x 2창의 개수는요 3y 3승 되는 거고, x 1창의 개수는 2yz가 되는 거고, 얘는요 x가 없으니까 상수항은요 7z제곱이 몽창 다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변수인 문자를 정해놨으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몽창 다 무슨 취급한다? 숫자 취급, 상수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한 거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고, 궁극적으로 x에 관한 몇 차씩? 2차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갔죠? 만약에 v쌤 이게 만약에 fx가 아니고, 잘 봐. 이게 fx가 아니고 fy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이다. fy면요 좀 어려운 것까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 김에 끝내. 그냥 알겠어요? 하는 김에 끝내. 자, fy는 누가 변수야? 이제 y라는 식, y에 대한 식이니까 y만 변수인 식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y를 제외하고 나머지 몽창 다 묻었다시 상수 취급, 숫자 취급. 따라서 y 3창 3x제곱 y 3승, 다시 또 내림차순 정리해 보면은요 y 3창, y 2창은 없어요. y 1창 여기 있네. y 1창 2xz하고 얼마입니까? y 1차항. 됐죠? 얘는 y가 없으니까 상수항이에요. 자, 결론 항 3개짜리죠. y 3차, y 1차 상수항이 있어요. 그렇죠? y 3창의 개수는 3x제곱이고요. 이제 y 1창의 개수는 2xz고요. 상수항은 7z제곱이고, 이 식은 무슨 식이야? fy니까 y에 관한 식.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y만 변수인 식이고, y에 관한 몇 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최고차의 수의 이름 불러주면 되는 거니까 y에 대한 3차 다항식이다. 예.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요. 내림차순 정리까지도 봐봤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다항식 거듭 당부하는데 별거 없는데 이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균열이 발생해요. 항상 그래. 모든 일이. 그러니까 다항식을 이제 다뤄야 될 텐데, 다항식의 용어 정리요. 그죠? 다항식이 뭐지? 항들이 수나 문자 곱해진 항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돼. 나중에는 한 개만 있어. 단항식도 그냥 다항식이라 불러줘. 그쵸?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요. 어떤 것들? 차수, 변수인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 그 문자, 변수인 문자 앞에 곱해진 개수가 개수, 앞에 진 숫자가 개수, 변수인 문자가 없는 항이 상수항,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시고요.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Q&A 내용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